입학처 측 발표자 최정준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기여 입학제 실시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여 입학 제도는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정책이지만 실제로 2001년 연세대학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권 대학 20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이는 서울 총장 포럼에서 실제로 기여 입학 허용에 대한 제도 논의가 있었을 만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으로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서 입학을 시켜주거나 혹은 가산점과 같은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는 비물질적인 기여를 제외하고 물질적인 기여만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 입학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금액만 내서 입학을 하는 제도는 기부금 입학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이와는 다르게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윤리성 혹은 학습 능력 등 모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 해당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정해진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해당 학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입학을 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될 부분은 이번 토론에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기여 입학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 기여 입학 제도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더 이상 국내 대학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세계 24위의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평가 항목 중에 교수진의 명성 혹은 연구 실적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재정 현황은 미국 하버드 대학 등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실제로 현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등록금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의 예산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실제로 2011년 법인화가 된 이후부터 서울대학교는 정부에게 끊임없이 국가지원금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학교에게 자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확보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방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자체적인 사업 실시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입장으로서 이러한 돈 벌기식의 사업은 실제로 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방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기여 입학 제도입니다. 실제로 2001년 연세대학교는 20억이라는 금액 기준을 가지고 약 25명의 기여 입학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서울대학교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총 5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서울대학교 1년 예산 4천억 원의 약 10%,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통해 장학금 혜택 혹은 연구비 증원, 유명 교수 초빙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천 선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건배지 교차주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적고 대학 입시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기부금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같은 다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어렵더라도 효용이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신이 서울대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LG나 삼성이나 SK나 대기업 자제들은 기여 입학으로 비록 정원회지만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았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하지만 기여 입학 제도는 정원의 선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으로는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자유토론에서 좀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측 1에 임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재정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 내의 발전과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용성이 항상 원칙을 앞서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재정 마련에 어느 정도 대안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과 정부는 기여 입학제의 효용성을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용성 면에서 따진다면 아마 기여 입학제만큼 그 대학 교육에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기여 활성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 사실 그렇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교육열과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이 아닌 부모님의 돈으로 이제 입학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어느 가치에 어긋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여입학제 실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런 이 교육의 형평성에 관해서는 인론 2에서 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는 국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인론 1에서 찬성 측에서 말했듯이 서울대학교 재정은 크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출연금 및 보조금 그리고 등록금 수입, 발전 기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었어도 여전히 서울대학교는 국고 출연금을 받고 있고 2012년에는 국고 출연금이 전체 수입의 48%를 차지했지만 현재 2016년에는 오히려 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그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즉 국가 차원의 어느 소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논의와 조율을 통해 이제 느리지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서울대 현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발전기금 모험 캠페인에 따르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총 모은 이제 약정액은 서울대 전체 수입 1년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관정 조성화 또한 개인과 그런 단체의 기부금을 모은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물론 결과적인 효용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끌어들이기보다는 느리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과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어떤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 혹은 그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입장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여 입학 제도를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도 많은데 만약에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돈이 부족해서 대학을 입학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짚으시는 것이 이제 그 돈이 부족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점인가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기여 입학 제도를 거부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물론 이제 확실히 지금 바로 대답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재정상의 어려운 만큼 이제 바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발전을 기부금을 통해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여 입학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기부금이 훨씬 늘어나는 것을 연세대학교 2001년도에 실시하려고 했을 때 그 단순히 논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기부금 측면에서도 기여 입학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죠? 네, 우선 아마 그 기부금이 증가한 것은 기여 입학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마 관련해서 지원한 것이 실제로 저희 미국과 저희 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비교해 보면 기부금의 비율이 저희 나라가 훨씬 높은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 2의
민론입니다. 긍정지 찬성 2의 발표를 맡은 전승엽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도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적 평등을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재정 자원의 문제 또한 산술적 한계로 인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상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상을 조금 낮추고 다수의 혜택과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 입학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 사이에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 입학제를 실시한다면 앞서 언급하신 재정 확보 이외에도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여 입학 제도는 일부 기득권 층에만 혜택을 주게 되는 불평등한 제도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도 또한 사회적 거부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넓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 입학제는 소수의 입학을 용인하는 대신 다수의 교육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여 입학제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정원의 전형으로서 거기에서 나온 재정은 장학금이나 학교의 시설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돈 없는 자들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불평등한 제도가 아니라 그들이 입학 후에 돈 걱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의 실행으로 인한 기부금이 다른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적 평등과 부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여 입학제는 기부 문화의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부라는 문화가 다소 생소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부자들의 기부를 당연시 여기고 의무화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존중과 인정을 보내주지 않는 점입니다. 이는 기부는 필요하지만 보상은 불허하다 이러한 다소 이기적인 마음가짐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기여 입학제는 기부 문화의 시장 진화를 도와주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기부 문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여 입학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재에서도 소위 말하는 재벌가들은 학벌 세탁을 위해 해외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적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학문적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에 한해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철 교사님. 이제 반론을 그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여 입학제를 통해 부의 재분배, 기회 평등 얻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의 효용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여 입학제 과정 자체가 교육 기회 평등을 위반한다는 것도 계속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결과적으로 형수인 크다고 해도 과정이 불평등하다면 그래도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과정이 불평등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토론에서 그럼 기여 입학제를 물론 1인의 정원 외 입학으로 1만 명의 수혜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1인의 기여 입학제 입학으로 아마 1,100만 명의 상처 있는 경우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유야감 조정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토론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초수급 대상자 아니면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따른 장학금 제도가 충분히 많이 실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장님 입니다. 네, 반대 이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입론에서는 서울대 기여 입학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기여 입학제도는 교육적이지 않은 선발 방법입니다.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는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개인은 모두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이란 이러한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서울대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는 어떠한 형태로 실시가 되든 능력, 즉 실력이 아닌 다른 물질적인 기여로 대학에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여 입학제는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기여 입학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 기여 입학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기여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입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민감한 한국에라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상위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의 기여 입학제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벌 중시 문화가 강한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서울대에 진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또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실력이 아닌 다른 요소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울대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생들을 지켜보며 뒷바라지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허무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여 입학제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조사 기관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양해서 찬성, 반대 중 어느 쪽이 다수인지 딱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회 내 불평등 심화와 위화감 조성이 기여 입학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기여 입학제도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반발이 크며 온전한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있겠습니다. 네, 입론 잘 들었는데요. 그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지금 기여 입학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재에도 그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의 개입이 더 많다. 약간 그 우리나라는 특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단순히 지적 능력으로만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미 지금 대학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대학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에 폐단이나 폐해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도중에 헌법 교육 평등권에 관해서 헌법도 언급하시는데 혹시 헌법상으로 다른 조항에서는 그 대학의 자율화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마지막으로는 그 기여 입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허무한 이러한 불리함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지장이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감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나 그런 것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형성에 압도적으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분의 수고 시간 드릴게요.